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입니다. 그동안 전기 자동차만 많이 타서요, 이런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650마력의 힘을 내는 아주 고성능 SUV입니다. 기존의 라인업에 없던 새로운 모델인데요, 포르쉐 카이엔 터보, 카이엔 터보 쿠페에 더해서 이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내는 모델입니다. V8 4.0 바이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팁트로닉 S 8단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해서 최고 출력 650마력의 힘을 냅니다. 대단한 힘인데요, 그 힘을 지탱해주는 타이어, 앞에 285 35 ZR22, 뒤에 315 30 ZR22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타이어만 봐도 이 차 대단하겠구나 싶죠. 아주 휠이 예쁘고요, 그 안에 보이는 이 노란색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또 상징하는 바가 있죠. 또한 에어 인테이크의 홀이 더 커졌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테일 파이프가 가운데로 모아져 있습니다. 카이엔에서 그런 테일 파이프를 그렇게 배치한 차는 터보 GT가 유일한 거죠. 터보 GT만의 특징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카본 파이버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리어 디퓨저도 카본 재질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고성능 그리고 경량화에 포커싱을 한 포르쉐 카이엔의 최고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죠. 판매 가격 2억 3천만 원 넘는데요, 거기서부터 라는 얘기죠. 포르쉐의 가격 의미 없습니다. 하나하나 옵션을 더하다 보면 기본 가격에서 많이 올라가는 가격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포르쉐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과연 2억 3천만 원짜리 650마력의 카이엔 터보 GT 어떤 느낌을 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 먼저 살펴보실까요? 자, 시동은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죠. 포르쉐의 전통입니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한 스티어링 휠, 위쪽에 노란 선 하나가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 하나가 좀 더 운전을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스포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스티어링 휠이 어느 정도 돌아가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기차 스티어링 휠에 이 선 하나 그어 놓으면 또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완전히 감았고요. 하나, 둘, 2.2회전 정도 하죠. 차체 사이즈를 놓고 볼 때 2.2회전 한 스티어링 락투락 조향비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스티어링 휠 아래는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8단 팁트로닉 S 변속기와 매칭되는 패들 시프트입니다. 자, 5개의 원으로 구성된 계기판 한가운데는 RPM 게이지가 있습니다. 포르쉐는 즉 엔진 회전수를 보면서 운전하는 차다 라는 얘기죠. 속도계는 그 왼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안에 또 작은 휠이 있습니다. 스포츠 리스폰스를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누르면 20초간 좀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죠. 스포츠 리스폰스 반응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을 돌리면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인디비주얼,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4개의 주행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 주행 보조 시스템,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홈 버튼 누르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 뜹니다. 다시 볼까요? 드라이브, 주행 모드, 셰시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보면 3챔버 에어 서스펜션 적용을 하고 있고요. 차체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들어와 있습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저속에서는 앞뒤 바퀴가 역방향으로,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뒷타이어가 아주 약간 조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민첩하게 차량의 거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셰시 높이 지형은 이제 오프로드 주행을 얘기하는 거겠죠. 높음, 중간, 낮음으로 4단계로 셰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스포츠 배기 시스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도심에서는 안 할 수도 있죠. 하면 이런 정도 소리가 나고, 해제하면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좀 더 소리 톤이 다르죠. 스포일러 펼쳐짐, 이 기능. 뒤에 이 스포일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스포일러의 폭이 카이엔 터보보다 좀 더 넓어서 좀 더 많은 다운포스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약 고속 주행할 때 스포일러가 제대로 펼쳐지면 40kg 정도의 다운포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어시스트, 주행보조 시스템, 기본 보조장치들, 주차 보조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본 김에 이렇게 카메라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각도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서 차의 앞뒤 좌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차 보조 장치가 있고요. 차선 변경 보조, 사각지대 감시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작 보조 장치, 후측방 경고, 다음에 출구 경고도 있고요. 다음에 주행거리는 이렇게 트립 미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해주고요. 컴포트 기능, 주변 조명, 라이트 켜기, 색상 이렇게 다이나믹을 하게 되면 음악에 따라서 컬러는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색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죠.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요. 부메스터 오디오의 음질을 어떤 음질로 들을 것인지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음성 인식을 보면 헤이 포르쉐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아래쪽에도 버튼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오프로드 모드가 있네요. 조향각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블, 진흙, 모래, 바위, 셰시 높이, 지형은 최대로 높은 게 지형, 테리언 모드. 아주 많은 기능들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혹은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 조작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변속 조작 레버는 역시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손과의 밀착감이 아주 좋습니다. 8단 팁트로닉 S 변속기를 조작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하죠. 냉풍 시트는 따로 없나 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댐퍼의 강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자,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자, SOS 버튼이 없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고성능 차들이어서 SOS 버튼, 응급 지원 버튼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포르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시트는 버킷 시트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옆구리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 부분들을 딱 받쳐주고 있어서 코너에서는 시트의 몸을 지지하면서 차를 컨트롤할 수가 있죠. 운전자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손잡이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2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수첩, 담배 한 갑 정도 놔둘 수 있는 센터 콘솔 공간인데요.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아주 얕은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넘게 공간이 남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공간이 남죠.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거기에 더해서 이런 지붕의 스웨이드 가죽 시트, 차창 이런 금속 재질, 부메스터 오디오, 고급스러움을 조금 뛰어넘는 호화스러움까지도 느낄 수 있는 뒷좌석 실내 공간 아닌가 싶습니다. 차창 이렇게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시트는 좌우 분리되었고 가운데 시트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시트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4인승으로 이 차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도 있고요. 또 이 가운데 좌석 이렇게 접어버릴 수가 있죠. 필요하다면 이 시트도 맞을 건.
자, 이 시트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뒷시트는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등받이 뒷좌석 시트 이렇게 세우면 이 정도, 누이면 이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좌우 각각 분리해서 온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풍향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 아래 시가잭, 그리고 2개의 USB 포트, 작은 수납함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제 손바닥 한 4분의 3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가운데 좌석 사람이 안 앉는 좌석으로 해 있으니 이 센터 터널 공간을 제약하는 불편한 요소라기보다는 좌우 시트를 구분해주는 역할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죠.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가겠습니다. 쭉 가속을 하고요. 자유로 본선에 아주 부드럽게 합류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화창하고요. 자, 650마력의 힘을 내는 모델입니다. 말이 650마력이지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 힘 4.0 바이터보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그 힘 조율하는 변속기는 8단 팁트로닉 S 변속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이엔 쿠페보다, 카이엔 터보보다 더 강한 힘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행 포르쉐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8기통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빨래판 길 지나가고 있는데 노면 충격의 상당 부분을 걸러내고 전달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체가 높은 SUV죠. 하지만 SUV의 어떤 그 끄덕거리는 움직임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붙들고 달리는 그런 느낌 전해집니다. 자,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에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공차 중량은 2245kg, 내 몸무게까지 하면 약 2.3톤이 되는 거고요. 자, 엔진 사이즈, 엔진 재원 쭉 살펴보다 보니까 보어 스트로크가 86mm로 갔습니다. 스퀘어 엔진인데요. 고회전에 아주 최적화된 엔진이구나 하는 것을 엔진 재원만을 보고도 알 수가 있겠죠. 달려보실까요? 쭉. 자, 이 소리, 엔진 소리가 벌써 다르죠. 하지만 노말 모드에서 그렇고요.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 작은 휠을 돌리면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노말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가면 투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보는데 대단하죠. 자, 아주 무섭게 달립니다.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 뱉어내면서 아주 무섭게 도로 위를 질주를 하는데요. 그냥 보통의 운전자가 이 650마력의 힘을 제대로 다루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차를 제대로 알고 어느 정도 이런 강한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앉아야지 이 차를 제대로 다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보고 갈까요? 스티어링 휠 아래 왼쪽에 보면 누르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을 하고요. 80km에 적용이 되고 차선은 따로 읽지를 않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없는 거죠.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서 차체 높이가 낮아집니다. 예, 서스펜션 차체의 높낮이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잠깐만 달려보겠습니다. 잠깐 밟았는데 속도는 아주 극한적으로 빨라졌지만 차체의 흔들림, 차체의 거동으로만 놓고 보면 체감 속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렇게 빨리 달렸나 싶을 정도의 계기판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하지만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 빠른 속도에서는 거의 40-50km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타이어와 서스펜션 아주 단단하고요. 타이어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되어 있어서 네 바퀴가 노면을 딱 물고 달리는 그런 구동력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채로 걸러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노면의 잡소리, 자잘한 바람소리, 이런 부분들 이 엔진 사운드가 다 덮어버리고 있죠. 변속의 반응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박력 있는 그런 변속의 느낌도 함께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캠버각을 0.4도 더 조절을 했다고 하죠. 직진 안전성, 노면의 접지력을 좀 더 확실하게 보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 단단한 서스펜션들이 맞물려서 아주 단단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달리면 스포일러의 날개가 펼쳐지죠. 숨겨져 있던 날개가 펼쳐지면서 좀 더 강한 다운포스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늘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로만 달릴 수는 없는 일이죠. 노멀 모드로 좀 편안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 사나운 반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순하게 바뀝니다. 상대적으로 순한 거지 일반 차들에 비하면 이 노멀 모드에서도 충분히 강한 반응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직전에 느꼈던 터보 GT의 스포츠 플러스의 느낌에 비해서는 훨씬 순한 얌전한 반응 보여준다 라는 얘기고요. 이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에서 가운데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약 20초 동안 스포츠 리스폰스 반응을 보여줍니다. 좀 더 강한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강한 힘 뽑았을 때, 추월 가속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겠죠. 아주 힘이 남아돕니다. 650마력의 힘을 다 쓸 필요도 없이요. 가속 페달 절반만 사용을 해도 도로 위에서 거침없이 달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추월을 할 수가 있네요. 최강의 성능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 아주 예민하고요. 특히 스티어링 휠 가운데 이 노란 선 들어와 있죠. 이 부분 하나, 이 라인 하나를 그어 놓는 것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고 또 운전하는 재미를 좀 더 키워줍니다. 스티어링 휠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나, 어느 정도 돌아가 있나를 이 선 하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리는데 최적화된 포르쉐다. SUV니 쿠페니 뭐니 해도 포르쉐는 역시 스포츠카 달리는데 최적화된 차다라는 걸 이 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하나, 둘, 셋. 아주 강한 제동을 걸었는데 가뿐하게 받아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차체 높이가 제법 있는데 앞으로 거의 숙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 잠깐 숙여지더니 바로 수평을 되찾는 그런 반응입니다. 피렐리의 22인치 피제로 코르사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아주 단단한 포르쉐 서스펜션. 과연 코너링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로 보여줄지요. 좀 기대를 가지고 코너 들어가 봅니다.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가속을 쭉 하면서 나가 봅니다. 야, 속도를 점점 끌어올리는데도 끄떡없이 코너를 돌아 나가네요. 힘들어하거나 밀리거나 하지 않고 운전자가 예상하는 라인을 그대로 타면서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버티면서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포르쉐니까요, 이 정도 코너링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충분히 소화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포르쉐를 만날 때마다 내가 차를 못 이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50마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도로상에서 그 힘 제대로 쓸 수는 없는 일이고요. 내가 이 큰 힘 가져서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힘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아주 잠깐, 어쩌다 잠깐 이 힘을 써보는 것이고요. 평소 주행을 할 때는, 특히나 다른 차들과 함께 움직일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이 차를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2억 3,410만원 부터입니다. 이 부터를 꼭 붙여야 되는데요, 2억 3,410만원 이라고 하면 그 돈 주면 이 차 바로 살 수 있는 거냐? 여기저기 이런저런 옵션들을 또 더 붙이다 보면 가격은 좀 더 많이 올라갈 테고요. 차 정말 좋다 감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격표 딱 보면 뒤통수 긁게 되는 거죠. 역시 내 차는 아니구나, 내가 탈 차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 그리고 거리 측정해 봅니다. GPS 측기 장착을 했고요. 이 차 공차 중량이 2245km, 650마력이니까요 마력당 무게비 해보면 3.45km 정도 됩니다. 3.5km 잡고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3.3초고요 자, 일단 에어컨 끕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런치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스포츠 리스폰스 작동을 시키고요. 상당히 강력하고요. 엔진 사운드도 대단하고요. 가속감, 속도감도 다른 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해도, 자동차 경주를 해도 충분히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성능 갖추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650마력의 괴력 가지고 몇 초 만에, 몇 미터 만에 시속 100km 주파했는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6.5km입니다. 자, 에어컨 온도 19도, 풍량 2단계로 가고요. 조수석 에어컨은 별도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 노말로 가고요. 엔진 오토 스탑이 가능해지죠. 자, 그리고 트림 미터 재설정합니다. 다음 이후. 자, 트림 미터 재설정 됐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55km 달려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두 자릿수 연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신호대기로 차가 멈추면 엔진 스탑이 일어나고요. 스티어링 휠은 잠깁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버리면 엔진 시동이 다시 일어날 텐데요. 제 시동의 느낌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고출력 엔진치고는 상당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엔진 재시동이 일어납니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100km당 9리터 정도의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100km당 10.1리터, 리터당 10km 정도의 연비 보였습니다. 앞에 교대역 너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추면 연비 테스트 정리하기로 하죠. 마지막 구간에 차들이 좀 많네요. 배기량 4.0 바이터보의 650마력의 힘을 내는 고출력 엔진입니다.
스퀘어 엔진이고요. 상당히 큰 힘을 내는 고출력 엔진이어서 연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6.5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앞차 따라서 교대역 내거리에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고요. 이곳까지의 연비 11.1km/100km, 그러니까 100km당 11.1리터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약 리터당 9.0km 정도의 연비를 보인 거죠. 2시 19분에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1시간 17분 동안 55.9km 달려왔습니다. 내비게이션 거리보다 약 900m 정도 편차가 발생하네요. 타이어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평균 연료 소모량 100km당 11.1리터, 그러니까 리터당 9km의 연비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 카이엔 터보 GT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은 말귀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이 포르쉐, 헬로 포르쉐. 음성명령. 교대역 길 안내. 디스플레이에서 특정 지점을 터치하십시오. 하이 포르쉐. FM 97.3. FM 97.3. 뭐 이제 이쯤 되면 음성명령 시스템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포르쉐답지 않게. 뭐 독일 차니까요.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 크게 탓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한국 사람 입장에선 불편합니다. 가격 대비 편의 장비가 좀 허술하죠. 2억 3천만 원 넘는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아마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차량 가격이 2억 3천만 원이면 옵션 선택할 게 거의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풀옵션으로 있는 장비들 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억 3천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옵션들 선택해야 될 옵션이 꽤 많이 있어요. 2억 원이 넘는 값을 받으면서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될 것들은 애누리 없이 또 비용 지불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해야 됩니다. 차라리 돈 더 받고 필요한 옵션들은 다 기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포르쉐 차 좋은 줄은 알겠지만 인심은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자,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이 안에 올라오는 이 차 그래픽, 터보 GT겠죠. 이 차에 그래픽이 뜨는데 이 배기구가 잘못됐습니다. 카이엔 터보 GT니까요. 배기구가 가운데로 와야죠. 이게 카이엔 터보 GT만의 특징인데 이 그래픽에서는 이 부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카이엔 터보 GT니까 카이엔 터보 GT에 맞는 제대로 된 그래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 알면서 괜히 한번 트집 잡아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계적인 힘의 질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순수 내연기관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650마력의 힘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그 힘의 질감이 다르죠. 박력이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그 힘과 또 내연기관에서 변속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힘은 분명히 그 질감이 다르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요즘 전기차들 자주 탔는데 엔진 V8 바이터보 4.0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8단 팁트로닉 S 변속기를 통해서 조율되는 그 힘을 만날 수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고요. 또한 재미있게 시승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힘이 워낙 강해서 일반 공도에서 그 힘을 다 누리기는 힘들 테고요. 그 힘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서킷에서 마음 놓고 달리기를 권해드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 차를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SUV의 기능성에 더해서 스포츠카로서의 고성능 스포카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재미있게 이 차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2억 3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 거기에 또 이런저런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2억 5천만 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게는 1억 3천만 원이라고 해도 좀 비싸게 느껴지는 차지요. 어차피 저 같은 소시민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차는 분명 아닌 듯 하고요. 돈 많은 슈퍼리치들이 어떤 아주 좋은 장난감,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